일단 몰드가 있습니다. 몰드에 랩 아날로그와 임프레션 코핑을 끼워서 오늘 모형 제작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모형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에서는 임프레션이 있지만은, 환자 공항에서 떠낸 임프레션이 있지만은,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때 이제 몰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몰드를 이제 미리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몰드를 이용해서 모형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임플란트 모형 제작은 우리가 이제 랩 아날로그와 임프레션 코핑이 있습니다. 이 랩 아날로그와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해서 모형을 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학교 몰드는 이제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임상에서는 이 임플란트가 어떤 임플란트인지, 크기가 어떻고, 길이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만약에 임프레션이 올 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지금 임프레션 또는 우리 몰드에 임프레션 코핑이 꼽혀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트랜스퍼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그래서 환자 보안에서 임프레션 코핑을 인상을 뜬 다음에 그걸 환자 보안에서 빼서 다시 기용소로 또는 치과에서 랩 아날로그와 연결을 해서 다시 임프레션을 꼽는 방법. 이게 트랜스퍼 임프레션이고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봤는 것처럼 임프레션 속에 임프레션 코핑이 박혀 갖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트랜스퍼 코핑, 그건 자, 끊어줄래. 자, 환자 구간의 임프레션에서 임프레션 코핑이 임프레션에 꼽혀 갖고 나오는 거는 픽업 타입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픽업 타입이 있고 트랜스퍼 타입이 있는데, 좀 더 정확성 있는 거는 픽업 타입이 좀 더 정확성이 있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일을 편리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실습을 할 때는 환자 보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트랜스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는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이 임프레션 코핑이 환자 보안에 있는 것을 빼서 이 랩 아날로그와 자, 이건 덴티스에서 건데요. 이게 랩 아날로그입니다. 이 랩 아날로그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임플란트 피스처 대신에 모형에 꼽힌다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에 사이즈는 파이는 똑같습니다. 4.5mm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임플란트 피스처 대용으로 우리가 석고 모형에 사용하는 게 랩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랩 아날로그와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을 해서 이 두 개를 스크류 드라이버로 먼저 잠급니다. 자,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자, 요거 확대를 좀 해주세요. 하면 한쪽은 삼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뒤쪽은 반대쪽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몰드에도 보시면 삼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삼각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둥글고요. 요걸 보시면 이쪽이 삼각으로 되어 있고, 이쪽 반대편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삼각 부분하고 여기 삼각 부분하고 맞춰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5번 치아에 한번 임프레션 코핑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자, 그래서 5번을 하나 하고, 우리는 이번 학기에서 수업할 거는 요 5번, 6번, 판틱, 7번, 이렇게 해서 5, 6, 7 3개의 브릿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모형을 제작해서 뽑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3번 브릿지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임플란트 몰드를 제작할 때 7번 치아가, 우리가 만약에 임상에서 생각하시면 치과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환자 구안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이 임플란트가 내재할 쪽으로 좀 누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앵글 어바웃먼트를 써서 똑바로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CCM 어바웃먼트처럼 UCLA 타입의 어바웃먼트를 써서 그 넘어온 쪽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반대쪽을 왁스로 더 첨가를 해서 우리가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스듬하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3번 볼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연결합니다.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연결하고 이거도 포장지를 뜯어서 랩 아날로그와 자, 인프레션 코핑을 할 때 항상 연결할 때도 딱 넣어보면 어느 순간 약간 돌리면 딱 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손으로 좀 잠그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 홀이 있습니다. 이 홀에다가 인프레션 코핑 홀에다가 드라이버를 넣어서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잠근 다음에 역시나 7번 치아에 아까 삼각으로 된 부분, 삼각형 부분, 뒤쪽은 둥근 부분, 이 부분을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가 바깥에서 인상체 또는 몰드 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트랜스퍼 타입입니다. 트랜스퍼 타입. 그래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트랜스퍼 타입. 그리고 그거와 대치되는 말이 픽업 타입. 자, 픽업 타입은 어떤 식으로 오냐 하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자 구간에 자, 우리가 인상을 뜨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매식을 해놓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보철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임프레션을 뜰 겁니다. 그러면 이 랩 아날로그 대신에 환자의 구강 속에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상을 뜨기 위해서 이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상체에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넣고 자, 인상을 뜹니다. 근데 픽업 타입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자, 픽업 타입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상체, 이게 인상체 개인 트레이의 인상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업 타입은 환자 보안에서 빼낼 때 이렇게 인프레션 코핑이 꼽혀서 나오는 거고요. 트랜스퍼 타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상체에. 대신에 밖에서 우리가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두 개를 연결해서 인상체에 꼽아주는 게 픽업 타입, 트랜스퍼 타입이고요. 자, 이렇게 트랜스퍼 타입이고 우리가 지금 픽업 타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인상체에 꼽혀 있는 상태에서 랩 아날로그를 여기다 연결을 하면 됩니다. 랩 아날로그를. 자, 그런데 이제 환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실습용 몰드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 트레이에 담긴 인프레션, 트레이에 담겨 있는 인상체라 그러면 이 반대편에 환자 공안에서 나사를 풀기 위해서 이게 구멍에 홀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체에 홀이 뚫려져 있어요. 픽업 타입 인프레션은. 제가 오늘 가져오질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랩 아날로그를 여기다 넣고 반대로 잡고 여기서 잠가주는 겁니다. 홀을. 이렇게 한 게 픽업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교 수업할 때는 일단 트랜스퍼 타입으로 해서 모형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그고요. 아까 7번은 지금 이제 꼽혀 있고 5번은 다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만 잘 맞춰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연결해서 이제 인상체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우리가 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검 작업. 그래서 치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세린을 이용해서 분리제 역할을 하는 바세린을 붓으로 치연이 들어갈 자리에 발라줍니다. 자, 이때는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얇게 발라주시고, 자, 여기도 파닉 부분도 약간 발라주시고, 물론 파닉 부분은 검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5번 치아와 7번 치아만 검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바세린을 얇게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사용법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게 GI 마스크라고, GI 마스크입니다. 잇몸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건 타입의 인상체, 요거는 우리가 인상 뜰 때도 많이 사용하고,
금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쪽에는 홈이 없고 한쪽에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 있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맞춰야 됩니다. 자, 넣고 닫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시고 여기는 틀어서 열고 그 다음에 믹싱 팁을, 이건 믹싱 팁이고요. 믹싱 팁을 꽂은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 또 팁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꽂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 작업할 준비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바셀린을 발라놓은 쪽에 여기다가 장을 끊어줄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연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코가 안 생기게 골고루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께는 기본적으로 조금 한 5mm 정도 높이로까지는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 동작을 조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매끄러니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각도 같은 걸 이용해서 다듬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약간 좀 지나서 좀 굳어 가려고 그래서 굳어 갈 때는 더 이상 만지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안 만지는 게 좋고요. 이 상태까지 우리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를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좀 알아야 쉽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임상에서 치과 기공소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자, 아까 말한 이 랩 아날로그라든지 이런 게 회사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요거는 우리 덴티스트 회사인데, 만약에 인프레션 코핑은 오스텐 거다, 랩 아날로그는 덴티스트 거다, 이러면 물론 호환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같은 회사 걸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를 찾아야 되고, 같은,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규격이 있네요. 파이 4.3이라고. 이런 규격 등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인프레션 코핑의 크기와 랩 아날로그 크기, 그리고 어바웃 드먼트 크기가 다 같은지 그런 걸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어바웃 드먼트를 우리가 이제 셀렉트 할 때는 나중에 칼라 높이라든지 대합치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는 나머지 보철 만드는 과정은 사실 우리 크라운 제작해봤지만은 크라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모형을 만들 때, 모형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임플란트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형을 제대로 만들 줄 안다, 못 만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잘못돼 버리면 다 보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맞겠죠. 그래서 모형을 처음에 할 때 임플란트를 자기가 셀렉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이 칼라인지,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임플란트는 물론 우리 학교 교재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야 될 거는 카탈로그를, 각 회사별 카탈로그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이렇게 회사별 카탈로그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탈로그를 볼 줄 알면 이 순서대로 임플란트가 보통 우리가 작업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션 코핑도 여기 보면 트랜스퍼 타입, 제가 아까 한 픽업 타입, 서로 인플레션 코핑이 모양이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유는 왜 틀린지 이유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헥사가 있고 난헥사가 있고, 자, 보통 이제 헥사는 싱글짜리 할 때 사용하고 난헥사는 브릿지 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바웃먼트 종류도 UCLA 타입,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고 밑에 부분이 골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의 카탈로그를 좀 볼 줄 알면 임플란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그러면
뭐 환자 입에 매식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치과 기공과를 다녔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환자에서 어떻게 해서 보철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이라서 제가 특별히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업을 하나 해봤지만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임상에 접근할 수 있는 모형을 제가 제작을 하려고 몰드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보시면서 임상에 나가면 왜 UCLA 또는 이 CCM 어바웃먼트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CCM 어바웃먼트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임플란트 회사에서 어바웃먼트를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길이별로 다 있는데 왜 이 CCM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학기 수업을 제대로 하시면 임플란트의 개념을 충분히 잡고 졸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공소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사실 기술적인 테크닉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되지만은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을 보시면 이해만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보철물 제작이 되는구나를 이번 학기에 확실히 배워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눌러보면 금이 탄성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굳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톤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석고 모형을 부어서 모형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프레션 코팅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CCM 어바웃먼트. 이 CCM 어바웃먼트는 UCLA 어바웃먼트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UCLA 어바웃먼트가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실습에는 이 CCM 어바웃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CM 어바웃먼트도 임상에서 우리 기공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CLA 어바웃먼트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왜 UCLA 어바웃먼트 또는 CCM 어바웃먼트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갖고 모형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지만은 이 모형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형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모형을 만들 줄 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따른 왜 UCLA 어바웃먼트를 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픽업 임프레션과 트랜스퍼 임프레션이 뭐가 틀린지, 그리고 임프레션 코핑의 사이즈, 그리고 레발노의 사이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따로 정리를 조금씩 하셔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뭐 해봤자 한 30분 정도 찍힐 건데요. 이걸로 해서 수업이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실습을 하기 때문에 2주를 합쳐서 제가 4시간짜리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별 2시간짜리인데 2주를 합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4시간 할 건데 이 4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모형 만들고 어바웃먼트 끼워서 그리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4시간이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데는 한 30분 하면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는 그런 부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임플란트 교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바웃먼트의 종류라든지 인상의 종류, 그렇게 픽업과 트랜스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헥사와 난헥사 이런 것들은 제가 동영상 뒤쪽에다가 몇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이걸로 수업이 한 주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까지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모형이 이제 석고가 나왔으면요, 석고 모형에서 임프레션 코핑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코핑을 풀어서 코핑은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좀 전에 임프레션 코핑만 봐도 두 개의 형태가 나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7번은 메지알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치아를 어바웃먼트를 끼워서 보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CCM 어바웃먼트나 UCLA를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CCM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쪽은 메탈이고 위에 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M 어버트먼트는 헥사가 육각 또는 팔각인데요. 지금 요거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헥사 부분은 어느 부위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딱 안전하게 체결만 되면 맞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크류가 두 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골드색과 하나는 실버 색깔 두 개가 있는데 왜 두 개를 넣었냐 하면, 자,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에 이 스크류가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업할 때, 보철할 때 이 드라이브로 많이 잠갔다가 뺐다가 하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환자 구안에 가서는 이게 마모가 되면 스크류가 안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새 스크류를 하나를 보관했다가 요거는 치과에 보철물이 다 완성되고 할 때 치과에 요거는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는 우리가 작업용으로 기용소에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는 환자 보관에서 체결할 때 사용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CM 어버트먼트를 하나 더 빼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골드 컬러로 스크류를 하고요. 자, 이렇게 어버트먼트가 다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임플란트가 만약에 치과 원장이 심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똑바로 잘 매식이 되었고, 이거는 치과 원장이 근심적으로 이렇게 매식이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브릿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언더컷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컷을 없애줘야 되고, 자, 이 언더컷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디자인을 할 건데요. 요거는 디자인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 임플란트 같은 거는 이 스크류를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스크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비싸서 한번 잊어버리면 또 스페어 여유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을 못하는 수가 생기니까 항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거는. 자, 이제 CCM 어버트먼트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지대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UCLA 어버트먼트 또는 CCM 어버트먼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어버트먼트를 높이가 높으니까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대합치가 있을 때는 대합치와 교합 관계를 보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처럼 학교에서 실습할 때 대합치가 없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접치를 보고 인접치보다 조금 낮게 낮은 상태로 아예 커팅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유성펜으로 표시를 해 놓고요. 한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커트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700번 피슈바입니다. 피슈바 둬서 센터 쪽을 조금 낮게 타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치아들이 보시면 센터럴 포사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센터 쪽을 좀 더 낮게 삭제해 주는 것도 노하우가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제 아까 치아가 미디얼 쪽으로 약간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언더컷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지얼 쪽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를 하다 보니까 이 어바웃먼트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철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대편인 디지털 쪽을 왁스로 세워서 좀 더 쌓아가지고 우리가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메지알 쪽을 우리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싱글 하나만 가지고 크라운을 제작한다 그러면 이 어바웃먼트가 크기가 너무 작아져 버려서 유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왁스를 쌓아서 다시 밀링 과정을 거쳐서 이걸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CCM의 어바웃먼트와 UCLA 어바웃먼트의 장점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바웃먼트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치아를 보시면 이 치아가 대구치가 얼마나 치아가 큽니까? 그런데 안에 지대치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보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놔도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 어바웃먼트를 모든 임플란트는 가능하면 CCM이 아니라도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지대치가 그렇게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지대치 디자인까지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왁스업을 해서 왁스로 지대치를 커스텀 어바웃먼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수업은 지난주는 이제 1주차로 오리엔테이션으로 대략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했고요. 2주차에는 이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과 CCM 어바웃먼트를 넣어서 CCM 어바웃먼트 디자인까지 자,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제가 퀴즈나 또 문제를 몇 문제 내겠습니다. 그거는 집에서 그걸로 내면 책을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학교 오거든 바로
우리가 한 2주, 3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던 것을 바로 실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빨리 진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한꺼번에 지대치 형성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2회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CCM 오토모터 디자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